자, 앞에 충분히 기본 용어들 잘 정리하고 오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제의 참 거짓을 구별 한번 해보고, 자, 기타 다뤄질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명제 여기 P 화살표 Q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P면 Q이다라는 문장을 앞으로 기호로는 자, 이렇게 P 화살표 Q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를 가정, 저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끊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중에. 어떤 뭐뭐뭐뭐이면 이렇게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요 조건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제 명제라는 것은 거의 다 이제 가정과 결론으로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면 무엇이다. 뭐 이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꼭 그렇진 않은데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무엇은 무엇이다. 꼭 뭐뭐 이면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딱 잘라지는 그 구간이 있을 거예요. 자, 무엇은 무엇이면 여기까지를 잘라서 자, 요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할 때만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해야 P면 Q이라는 명제에서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야 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함하지 못하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문장을 써볼까요?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6의 배수이면 이런 거 써볼까요? 3의 배수이다. 꼭 이 공식 떠나서 한번 참거짓 한번 확인해 볼래요? 6의 배수들은 3의 배수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두라는 말은 없지만 이 앞에 있는 것들 중에는 뒤에 있는 걸 만족하지 못하는 게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만족하면 참이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6의 배수들이 이렇게 쭉 있고 3의 배수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 지금 누가 누굴 포함해요? 3의 배수가 6의 배수를 포함하죠. 네. 그러니까 6의 배수들은 다 3의 배수 안에 속하니까 6의 배수는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제는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만약에 6의 약수이면 3의 약수이다. 자, 이런 명제가 있으면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고 이 가정의 진리집합은 이 결론의 진리집합은 1하고 3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6의 약수들은 3의 약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2하고 6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안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얘가 얘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런 걸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자, 좀 더 용어들 좀 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자,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명제가 거짓일 때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반례의 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반례라고 부릅니다. 반례. 반대되는 예, 네가 안 되는 예를 들어달라는 뜻이야. 그러면 6의 약수 중엔 3의 약수가 안 되는 게 있었죠. 그게 누구 있었어요? 네, 2하고 6이 있었죠. 그래서 방금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는 2하고 6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거를 반례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명제 문제를 풀 때 참이면 타전이니까 참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거짓임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반례가 뭐가 있는지를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 거짓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문제가 명제 중 참인 거 골라라, 거짓인 거 골라라고 하는데 딱 문제를 보면 거의 다 참 같아요. 거의 다 보면. 근데 하나라도 안 되는 막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갖고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자, 이쪽 파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노트로 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몇 가지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해볼게요. 자, A씨는 B씨이면
자, A는 B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참이야 거짓이야? 자, 우선 참인지 거짓인지는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가정, 이 앞에 있는 걸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있고 이 결론의 진리집합들이 있는데 앞에 걸 만족하는 것들이 다 뒤에 걸 만족할 수밖에 없으면 참이에요. 근데 앞에 걸 만족하는 것 중에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발레가 있으면 걔는 거짓입니다. 자, 왼쪽 거를 볼까요? 오른쪽 건 더 정리할 게 없죠, 결론은. 자, 왼쪽 거는 보면 AC는 BC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AC-BC가 0이라는 말은 C로 묶으면 A-B가 0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에요? C가 0이거나 또는 A가 B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A, B가 달라도 C가 0이면 같을 수가 있잖아요. A씨랑 B씨랑. 근데 A랑 B랑은 같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데 그 발레를 들어라 그러면 발레는 C가 0인 경우죠. C가 0인 경우는 A, B가 달라도 앞에 걸 만족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쉬운 걸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너무 자신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x제곱이 1이면 자, x는 1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뒤에 결론은 우리 앞에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결론이 있고 이 가정의 조건이 있는데 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x는 풀마 1이잖아요. 근데 제곱한 게 1이라고 해서 무조건 x는 1이 아니죠. 얘도 거짓이죠. 그 발레는 뭐라고 쓰면 돼요? 발레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제가 지금은 문제를 몇 번 내보는 거는 다 거짓인 거 위주로 쓸 거예요. 왜냐면 뭔가 그런 거 찾는 연습해야 되니까. 다 그럴싸해 보이니까.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좀 많이 틀리는 거? 비슷한 거, 2번이랑 비슷한 거? x 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기억하시나요? 이게 가정, 결론. 무조건 1일 수밖에 없으면 참이고요. 다른 게 될 수도 있으면 거짓이죠. 자, 얘 방정식 우리 풀 수 있었죠? 우리 3차 방정식이잖아요. 자, 인수분해 해보면 x가 뭐 나오죠? 1이랑 뭐 근해 공식으로 뒤에 걸 풀면 1 빼기 4니까 루트 3i. 이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말고 뭐가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이 1이라고 해서 x는 1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발레를 혹시나라도 써라 그러면 누구를 쓰면 되죠? 얘네들을 쓰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또 좀 치사한 게 이 문장을 참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제 조건에 x가 실수일 때라고 나왔어요. x가 실수일 때 x 세제곱이 1이면 이라고 나오면 세제곱이 1 되는 거 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뒤에 있는 i는 실수가 아니잖아. 얘는 허수잖아. 그러니까 세제곱이 1이다를 풀면 실수라 그랬으니까 x가 1밖에 없는 거지. 그럼 x가 1이면 x는 1이다.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조건이 붙으면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것들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문장을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참거짓 구별해보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 발레가 뭐 있는지를 하나씩 다 써보면 우리는 실력이 쑥쑥쑥쑥 늘어나게 돼서 한 문제를 꼭 맞출 거예요. 알았죠? 자, 단편적인 몇 개만 한번 해봤는데 되게 많아요. 진짜로. 헷갈리는 거 되게 많고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내가 틀렸던 문장 있죠. 틀렸던 문장들을 나중에 노트에다 한번 쫙 정리 한번 해보시면 문제집을 만약에 여러 권을 푸시거나 또는 프린트로 어떤 자료들을 풀다 보면 내가 OX 퀴즈를 푸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문제 풀다가 틀렸던 보기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한번 자기가 노트에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100문제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100문제 이상 OX 퀴즈만 파일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없는데 다시 한번 또 모아볼게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자,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하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을 만족하면 결론을 다 만족할 수밖에 없으면 참이고 그렇지 못한 게 있으면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이쪽에다 참고로 여기다 한번 메모를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자, 발레 집합이라고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에서 만약에 이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때 발레의 집합은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발레라는 거는 어쨌든 거짓이라는 거는 이 가정의 진리집합. 우리 진리집합은 어떻게 썼죠? 이게 가정이었죠, 우리? 이게 결론이고. 우리 집합으로 쓸 땐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라지 P라고 쓰고 결론을 Q라고 썼을 때 우리가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포함한다 못한다?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 못한다는 뜻이야. 그럼 그 포함 못해지는 그 부분이 발레인 거잖아. 그러니까 즉 어디가 발레인 거냐면 아직 공식 안 썼어요.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집합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P가 가정이고 Q가 결론이라고 했을 때 얘가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돼야 참이야. 그러면 삐져나온 부분이 있잖아. 삐져나온 부분. 가정이 결론이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되지 못한 부분. 그게 어디야? 여기지, 여기. 이 부분이 삐져나왔으니까 P가 Q에 쏙 못 들어간 거잖아. 이 부분이 발레야. 이 부분이 발레. 이 부분이 발레의 집합이야. 그럼 뭐라고 쓰면 되지? 맞아. 차집합이잖아. 그래서 P 빼기 Q가 우리 여기 공식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외우면 되지? 그냥 이걸 알파벳으로 외우면 안 되잖아. 시험 문제에서 PQ가 맨날 PQ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외우면 되지? 공식은 가정에서 결론을 뺀 차집합이 우리는 발레의 집합이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은 맨날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P 빼기 Q보다는 가정 빼기 결론을 우리가 발레의 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자, 거기까지 아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나가 볼게요. 자, 참거지 판별하래요. 이런 문제 제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결론을 한번 써보고 결론이 가정을 다 포함할 수 있나? 포함하지 못하나? 포함하지 못한다면 그 발레가 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자, 3의 배수를 한번 써봐요. 처음에 우리 이론대로 한번 해볼 거니까 6의 배수를 한번 써봐요. 자, 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요? 못해요? 포함 못하죠. 네, 그러니까 거짓. 3이나 9, 15 이런 것들은 6의 배수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3의 배수라고 다 6의 배수야? 아니지. 거꾸로가 맞지. 6의 배수들은 다 3의 배수가 맞지만 3의 배수라고 해서 다 6의 배수가 아닙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여기 뭐뭐이면 자르고 뭐뭐이다. 자, 가정과 결론이죠. 자, 가정의 진리집합은 뭐가 있죠?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x가 1 또는 2가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이 결론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네, 1과 2는 이 0과 4 사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죠. 네,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당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3번. 자, 각각이 무리수래요. 자르고 가정이죠. 더한 게 무리수예요. 자, 각각이 무리수면 생각해보는 거죠. 이거는 진리집합 관계로 할 수 없잖아. 왜냐면 각각 무리수다. 그냥 그렇지. 더한 게 무리수다. 더한 게 무리수라고. 근데 포함 관계는 알 수 없는데 그럼 생각해보는 거지. 각각이 무리수면 진짜 더하면 무리수야? 우리 부정적인 사람 되는 거 있잖아. 이게 그럴듯하다고 다. 우리 무리수끼리 더하면 진짜 항상 무리수인가요? 아닌 게 있죠? 어떤가요? 발레가 있어요. 거짓이에요. 맞아요. 거짓. 거짓이라고 그러면 발레를 써야죠. 어떤 게 있죠?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 뭐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써봤어요. 둘 다 무리수지만 더한 건 뭐가 돼요? 0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이 무리수라고 해서 더한 게 무리수는 아닙니다.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둘 다 무리수면 곱한 건 무리수냐?
이건 참거짓? 둘 다 무리수면 곱한 것도 무리수인가? No, 거짓이지. 왜? 판례 뭐 있어? 방금 이것처럼 뭐 x가 루트 2고 뭐 y도 루트 2야. 그럼 곱하면 2가 되잖아. 무리수 안 되잖아. 그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거짓을 판별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 풀었다고 나머지 다 잘 푸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꼭 참거짓 많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엔 발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PQ의 그림이 다음과 같대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에 문장에서 물어본 게, 자, 명제 not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래요.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발레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자, 공식을 아직 쓰기 전에 발레라는 건 어떤 거라고? 발레라는 뜻은 가정은 만족하는데 결론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라고. 뭐뭐시면 뭐뭐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면 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것 중에서 그 뒤에 있는 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 자, 집합으로 생각하는 거. 집합 not P라는 조건은 집합으로 뭐라 써야 되지? 우리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쓰는 거잖아. P의 예집합. Q라는 건 뭐라 써? 라지 Q. 이제 거짓임을 보이는 거라는 거는 이 P의 여집합 안엔 있는데 이건 만족하는데, 아니, 갑자기 왜 이러죠? 이건 만족하는데 이건 만족하지 못하는 걸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P의 여집합 안에는 있는 거야. P의 여집합 안에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만족하는 게 어떤 숫자들이지? 지금 원소가 P의 여집합 4, 5, 8, 6, 10이 있지. 이건 만족하는데 Q 안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얘가 여기에 쏙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근데 4, 5, 8, 6, 10 중에 뒤에 있는 결론 Q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 지금 Q에는 뭐 들어있지? Q에 4, 5, 8 들어있지. 그러니까 4, 5, 8, 6, 10 중에 Q를 만족하지 못하는 건 누구? 그치? Q를 만족한다는 건 Q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 5, 8이 아닌 누구? 6하고 10이 정답이 된 거지. 그래서 정답은 6하고 10이야. 선생님 어려운데요? 네. 자,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공식. 자, 공식은 뭐죠?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 발레를 찾으라고. 그 발레들의 원소를 모아놓은 거, 발레의 집합.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정에서 결론을 빼면 된다고. 그치? 자, 아까 여기 가정이 뭐였지? 아까 가정이? 가정의 진리 집합이야. 가정이라는 건 집합이야. 그러니까 대문자로 써야 돼. 가정이 P의 여집합. 결론이 Q였잖아. 이 앞에 있는 게 가정 결론이니까. 그럼 가정에서 결론을 뺀 게 답이잖아. 근데 우리 차집합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차집합 헷갈리면 우리 차집합의 연산 법칙, 교집합의 여집합. 이제 교집합의 여집합. 그럼 듬으로 가는 법칙. 그래서 P 합 Q의 여집합이지. 따라서 어딘지 보여? P 합 Q 여집합. P랑 Q를 합친 거의 바깥쪽이니까 요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지. 바깥쪽. 그래서 누구만 있지? 6하고 10만 정답이 된 거지. 자, 이건 공식으로 푼 거야. 자, 의미상은 뭐라고? 가정은 만족하는데, 즉 가정 안에는 있는데 결론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오케이? 결론 안에는 없는 거. 그런 걸 찾으라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자, 좀 더 써볼게요. 자, 예제 5번 봅시다. 자, 문제 어디가 포인트인가요? 자, not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명제가 참이다. 우리 뭐가 떠올라야 되죠? 우리 공식에? 네,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하면 참입니다. 앞에 걸 만족하는 애들이 다 뒤에 거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참이라고 했던 거죠. 자, 집합기호로 써야 돼요, 항상. 그래서 not P라는 조건은 집합으로 쓰면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자, Q라는 거는 그냥 Q죠.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 결론이 가정을 뭐 해야 된다고요? 포함해야지만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 다음에 그걸 보고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자, P의 여집합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Q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전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맞춰보는 거예요. 자, Q가 P를 포함하네요. 여기서 얘기한 P가 어딘지 한번 색칠 한번 해볼까요? P라는 건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P의 여집합을 요 제일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라고 했잖아요. 여기 P의 여집합. 그럼 P라는 거는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그거의 바깥쪽이죠. 지금 여기가 P죠? 제가 이게 P예요.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자, 걔가 Q 안에 들어가 있나요? 삐져나간 게 있죠. 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방금 우리 P 그려봤죠? P 연두색. 자, 걔가 Q를 다 갖고 있나요? 아니죠. 이 가운데 구멍 뚫린 부분 못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죠. 그 다음 3번 P 방금 우리 색칠했죠? 연두색. 그 연두색과 Q 여기 중간원 공통된 거 있어 없어? 있지. 어디야? 이만큼이 겹치는 거지? P랑 Q랑. 그래서 공집합은 아니고. 그 다음에 P랑 Q랑 합쳐라. 자, P 아까 연두색이었잖아. 연두색. Q는 이만큼이잖아. 그럼 아까 그 연두색하고 지금 빨간색을 모두 합치래. 그럼 전체 다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지니까 오케이. 정답 4번. 자, 5번은 말도 안 되고. 이제 괜찮아요? 집합을 모르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명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집합이 알딸딸 하시면 집합을 꼭 먼저 하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좀 더 해볼게요. 자, 이제 6번에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의 포함관계예요. 자, 어디가 포인트냐면 자, P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Q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래요. 자,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명제가 참이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되죠? 결론에 가정을 포함한다. 이게 떠올라야죠. 이 Q의 범위가 이 Q의 진리집합이 이 P의 진리집합을 모두 포함해야 참인 거죠. 수직선을 그려봐야죠. 자, P부터 그려볼까요? P부터. 자, 마이너스 2부터 자, A 플러스 1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려보고요. 얘가 P. 네. 자, Q는 어디예요? Q는 마이너스 2A부터 4까지인데 아까 Q가 P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Q의 범위가 더 넓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4라는 범위가 이렇게 더 넓게 있어야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Q가 P를 포함해야 되니까 더 넓은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네끼리 대소관계가 있을 거고요. 얘네끼리 대소관계가 있겠죠. 자, 얘네끼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작아야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미지수도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것보다는 작아야죠. 자, 부등식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건 그거지. 등호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는 거지. 자, 어떻게 알아? 바깥쪽엔 색칠이 돼 있잖아. 안쪽엔 색칠이 안 돼 있잖아. 만약에 요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가 같은 값이어도 포함을 해 못해? 포함을 하지.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이랑 4랑도 같아도 돼안돼? 같아도 되지. 왜? 겉에 게 색칠이 돼 있잖아. 우리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 때는 어디였지? 딱 이때 하는데. 우리 밑에 잠깐 조금만 써볼까? 색칠돼 있는 게 있고 색칠 안 돼 있는 게 겉에 있어. 근데 겉에 게 안에 걸 포함해야 돼. 그럼 얘네들이 같으면 안 된다고. 얘네들은 같으면 점 하나가 삐져나간다니까.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안 돼. 그때만 빼고는 다 되는 거야. 공식으로 만들면. 그래서 얘를 풀면 a가 3 이하가 되는 거고 얘를 풀면 a가 1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둘 다 만족하는 거는 1 이상 3 이하가 정답이 된 거지. 괜찮아? 좋았어.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조건 P가 이거, 조건 Q가 이거. 자, 그리고 나서 명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네.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자, 그랬을 때 A 범위를 구하래요. 네. 자, 구해봅시다. 자,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명제가 참이라고 나오면 결론의 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해야 되잖아. 오케이? 집합으로 원래 써야 돼요. 얘도
대문자로 P의 여집합, 얘도 Q라고 써서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되죠. 자, 수직선 그려볼까요? 자, P가 자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거나 3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하고 3 이상인 거 이거잖아. 여기 뺀 게 나 P잖아. P의 여집합은 이것을 제외한 거잖아. 그럼 P의 여집합은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야 될까? 마이너스 3과 3의 사이로 나오겠지. 사이로, 그지?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의 부정은 마이너스 3 이상이고 3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3보다 작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P의 여집합이 되겠지. 자, 그럼 Q는 어떻게 돼야 돼? 이 범위를 포함해야 되니까 요 범위가 바깥에 이렇게 넓게 돼 있어야죠.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건 뭐라고? 얘네끼리 대소관계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작은 건 당연해. 얘네끼리 대소관계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거보다 작은 건 당연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등호가 어디에 붙냐지. 겉에 게 둘러싸야 되잖아. 지금 Q라는 이 연속이 P의 여집합을 둘러싸야 되니까 오른쪽에 요 A 플러스 6이랑 3은 같아도 돼안돼? 밖에 게 색칠돼 있고 안에 게 뚫려 있지. 같은 위치에 가도 겉에 게 점이 하나가 더 많은 거니까 괜찮다고. 근데 요 A-1이랑 마이너스 3은 어때? 겉에 게 뚫려 있잖아. 안에 게 색칠돼 있잖아. 만약에 두 개가 같은 숫자여봐. 그럼 마이너스 3이 하나가 삐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같으면 안 돼. 이건 같으면 안 되지. 그냥 이건 이거지. 그래서 요걸 풀면 이거고 오른쪽 걸 풀면 이거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명제가 참이다 하고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 그려봐서 포항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우선 여기까지 이제 단락을 져서 일부러 하는 이유가 뒤에 게를 이해하려면 좀 풀어봐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이라면 원래 현장 강의라면 예제들을 한두 개 가지라도 혹시 직접 풀게 시켜보고 질문을 받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걸 일부러 연속적인 강의를 쭉 하면 여기가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뒤에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연습